안녕하십니까. 라이온 TV의 경제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라이온입니다.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먼저 중앙일보 경제면에 보면은 카카오가 이번 3분기 때 1조 원을 돌파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카카오는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비대면주로서 특히 그 데이터 산업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그 온택트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뭐 카톡이라든가 메신저, 그 다음에 카카오 TV 이런 등등, 카카오뱅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익 사업을 창조하고 있는데, 네이버와 같이 앞으로 미래 산업을, 한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면서 주식 시가총액의 상위권을 진입하는 그런 그 주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카카오에 좀 가격이 떨어져서 샀는데, 최근까지 가격이 하락하다 다시 이제 터닝포인트에서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기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시 성장 카카오 분기 매출 1조 원을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그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에 해가지고 섬유 모직 산업이 이제 해서 세계 각국으로 면직물, 모직물도 이제 생산되면서 영국이 세계의 어떤 공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할 때, 실제 그 당시에 돈을 가장 영국에서 돈을 많이 벌인 사람은 뭐 면직물이나 모직물 공장을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면이라든가 그런 양틀을 갖다 제공한 사람들이 실제로 더 큰 손해를, 더 큰 이익을 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을 미국에서 이제 포드에 의한 자동차가 대량 생산될 때, 그때도 포드 자신이 많은 돈을 벌었지만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번 사람은 포드가 생산한 그 자동차에다가 그 연료인 기름을 제공하는 그런 오일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최근까지 해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던 엑스모빌 이런 회사가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가 어떤 그 시대의 아이콘을 떠올랐을 때 가장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인 그 IT 혁명 때에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누구냐? 그는 각종 IT 제품에다가 그 원료를 제공했던 뭐 애플 같은 경우나 또는 그 삼성같이 반도체를 이제 제공했던 회사들이 엄청난 그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제 4차 혁명 시대에는 4차 혁명 시대, 우리가 보통 4차 혁명하면 AI 같은 거, 무슨 빅데이터 같은 거, 또는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자율주행차 뭐 이런 등등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4차 혁명 시대에서 1차 산업혁명 때에 그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이 면적이라든가 면이라든가 그리고 양틀을 제공하는 사람이 가장 큰 돈을 벌고, 2차 산업혁명 때는 자동차의 원료인 오일을 제공하는 사람, 오일 판매하는 회사가 가장 많이 벌었고, 그리고 3차 혁명 때에는 IT 혁명 때 연료인 그 반도체로 제공한 회사가 가장 많이 벌었듯이, 4차 산업혁명 때 공통된 어떤 원료, 즉 3차 혁명 때 반도체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그렇다면은 빅데이터를 이제 제공하고 이런 회사가 가장 큰 이제 앞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라는 것도 결국 자율주행차가 있다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운행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데이터가 이제 자율주행차라는 어떤 기계에 그것이 이제 전달될 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이야 또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다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 그 연료인 빅데이터가 이제 제공될 때 AI가 이제 사람 대신에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얘기하지는 세계적으로 볼 때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이제 축적하고 빅데이터 관련된 이제 주식이 뭐냐면은 그 유명한 미국의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하면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는 아마존은
쇼핑몰을 통해서 각종 그 고객들 데이터를 모으는 데이터 산업이 주력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클라우드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한국에서 아마존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네이버와 카카오인데, 결국 네이버 카카오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에서의 AI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등등의 4차 혁명을 원료인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그 기업이고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4차 혁명을 이끌 주도하는, 그러니까 이끌 주 원료인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관점에서 접근하면 큰 이제 수익을 이제 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도 처음 알았는데 카카오 이런 것이 우리나라 사람만 이제 이용하는 거 알았는데, 여기 신문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 국내에 이용하는 사람, 카카오톡이 국내에 이용하는 사람이 4,579만 명, 해외에는 뭐 해외까지 포함하면 5,229만 명.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의 또 수익 사업으로 카카오 TV가 벌써 보고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돌파했다는 거죠. 또 카카오에 또 우리가 돌다 보면은 막 그 택시, 카카오 택시 같은 거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결국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이제 그 각종 그 운행 관련 빅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빅데이터 축적되고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테슬라가 대한민국에 만약에 상륙을 해서 테슬라와 카카오가 서로 결합해서 자율주행차가 가동하지 않냐. 즉 빅데이터는 카카오가 제공하고 자동차 운영 체제는 테슬라가 하는 그런 합작한 형태가 앞으로 한국의 자율주행차를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할 때 그렇게 본다면은 카카오의 어떤 그 주식의 잠재 성장력은 더 커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공모주 IPO가 큰 이제 장이 들어서 그냥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내년에 이제 상장될 예정이 있는 것이 숙박공유업체인 AMB,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달민주 같은 도대시 같은 거, 그리고 로빈후 같은 젊은 사람들 상당한 거래 앱, 이것이 이제 상장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청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IPO 뭐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든지, 안 그러면 스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